자, 저기도 찍는다. 네. 분도 이게 좀 안면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예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네. 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기는 엄청 멀리서 왔어요. 저기는 네, 대만에서 오신 한의대생들이신데요. 네. 전번 주에 저희 한의원에 수련 오셨다가 이렇게 여기 이런 워크숍이 있다라는 것들을 들으시고 참석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참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도 지금 이게 뭐 논문이다 뭐다 막 이렇게 쓰고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보니까 작년 6월에 하고 그 전에는 계속 뭐 한 달이나 두 달마다 한 번씩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작년 거의 한 1년 가까이 박사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가까이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좀 긴장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했었었는데 좀 긴장이 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내용이 약간 더 탄탄해진 면들이 있는 대신에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되는 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실전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 가르쳐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앞쪽에서 약간 이게 이런 원리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는 것들을 갖다 조금 말씀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잠깐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면들이 있네요. 그리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타고 나서부터 약간 기차 화통을. 자, 마음침법은 사암침법을 이용한 경락심리치료인데, 오늘 배울 거는 마음침법의 셀프 힐링, 자가치료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마음침법은 실제로는 침을 사용해요. 의료적으로 침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자가치료 방법,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의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의사가 환자분들한테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배우게 되실 텐데요. 네. 사암침법을 이용한 경락심리치료가 마음침법의 일종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름. 그러면 경락심리치료가 뭐냐라는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경락심리치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웃기게도 이게 동양의 한의학이 오히려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경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돼 버렸어. 그래서 오히려 역수입됐어요, 동양으로. 그래서 저게 경락심리치료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거 되게 단순해. 근데 쟤네들이 서양 사람들이 되게 이 동양적인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냐 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되게 오히려 단순하게 보니까 또 더 쉽게 이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하게 보니까 안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해요. 얘네들은 뭐냐면 기운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에너지가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 안 좋은 감정이 생겨. 그럼 이게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렇다니까? 막힌 게 뚫으면 돼. 막힌 걸 뚫으면. 단순한 거야, 그냥. 그리고 불안정한 걸 안정시키면 그냥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힌 걸 뚫을 수 있는데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멸점들을 두드리거나 지압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리거나 지압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심리 치료들이랑 심리학의 치료들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리고 더 단순하게 접근하니까 막 되게 이상하게 그냥 막 효과들이 확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되게 큰 효과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락 심리 치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제 TFT, EFT,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개발한 마음침법 뭐 이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심리 치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갖다가 쓰세요. 적극적으로 되게 도입해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경락 심리 치료, 경락 기반 심리 치료, 경락의 기운들, 에너지가 흐르는 경락의 기운들을 안정시키고 소통시켜서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만든다. 또 마음침법 쪽으로 가면 또 긍정적인 감정, 내가 원래 타고난, 가지고 태어난 어떤 나의 기질, 건강한 기질, 그리고 그 긍정적인 그런 느낌들, 감정들을, 에너지들을 더 확장시킨다까지 가면서 이렇게 심리치료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자, 사암침법은 우리의 에너지들을 바라보는 우리 몸에 이런 몸을 치료할 때 음양 오행 육기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조절해서 몸을 다루는 방식인데, 아니 어차피 에너지에서 기운에서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쓰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가. 자, 그게 이제 사암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는데, 이런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고유의 아주 독창적인 침법인 사암침법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학생 때부터 김원경 선생님이시라고요. 저희 사부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사암침법을 배우면서 이쪽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또 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서양 애들이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기운을 소통시키는데 얘네들은 어떤 쪽으로 복잡해지냐면 심리 치료의 이론들을 얘네들이랑 접목시키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심리 치료는 얘네들은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감정을 지우는 이 방법들을 갖다 접목시키면서 그쪽으로 막 확장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의학적인 어떤 기반들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런 동양의 어떤 유학 심성론이랑 뭐 심리 구조들, 그러니까 율곡 이이 선생의 실제로는 율곡 이이 선생님의 조선시대 성리학자, 유학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님의 그 주기론을 가져다가 어떤 이론 기반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되게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또 우리 사회가 되게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사회도 되게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의 학교나 마음침법 의료봉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확장을 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사족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말들이 자꾸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 부분은 동양 정신생리 이쪽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율곡 이이 선생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 일반인들 여기 이제 뭐 한의사들도 계시고 한의대생들도 계시고 일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계시니까 아주 이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갖다 다뤄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이나 긍정적인 경험, 삶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좋아요. 바라볼 수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한번 기반으로 좀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중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용에 나오는 말.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네. 이게 되게 무슨 외계어 하는 것 같죠? 외계어.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침법에서는 이게 치료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원리가 되기도 해요. 이제 그 하늘이 뭐 이거를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그냥 하느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하느님에게서 받은 아니면 자연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한의학이나 의학 쪽에서는 생명이라고 저쪽을 얘기를 해요. 본성은 실제로 유학 쪽에서도 저걸 성즉 생이다라고 해가지고 생명과 똑같다. 본성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본성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원래 내 나름대로, 내 꼴대로, 내 마음의 꼴대로 사는 게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또 그리고 뭔가 그렇게 꼴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내 꼴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과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사회적으로도 좀 더 좀 더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내 꼴대로 사는 거에는 그 안에 사랑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이런 게 있다. 넘어갔다. 네. 지금 아까 그 한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네. 하늘에서 우리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기운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감정과 형체로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자연에서 하느님한테 생명을 받고 자연에서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각자의 에너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각자 모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감정과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래서 내 기운대로, 내 기질대로 잘 사는 것들을 이쪽 유학 쪽이나 성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성리학에 대한 우리 선입견이 있는데, 유학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 네. 그리고 이쪽이랑 되게 잘 맞는 면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고 그것들이 각자 다른 기질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나중에 우리 저걸 하면서 거사양정 우리 이 기본 과정을 하면서요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내 기질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감정으로 나타나고, 칠정이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우리 어떻게 신체 반응들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어떤 질병, 몸의 질병들과 마음의 어떤 불편함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 실습하면서 우리가 저절로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서양 쪽에서도 계속 하던 말이고 또 저도 하던 말이었는데 이게 유학 쪽을 제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기질 따라 가장 잘 나타날 때 가장 이 기질이 맑게 가장 잘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형태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경험해가는 것들을 건강하게 한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사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외부의 조건에 맞았다는 것이 부딪혔다. 자, 뇌 종양이 생기고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 그 조건이야. 왜? 조건이. 그러면 근데 기운이 내 기운이 약간 좀 탁해졌어. 불안정해졌어. 그러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에 빠져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질대로 살게,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을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질대로 감정이 나오고 그 기질대로 몸에 지는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질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그런 것 때문에 내 기질이 탁해져 있으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되게 방어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질이 되게 맑고 안정됐어. 맑아지고 청하다 그러는데요. 맑고 되게 안정됐어.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도 똑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봐요. 심리치료할 때 되게 많이 봐요. 특히나 경락심리치료하면 되게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뭐냐면 똑같은 생각을 해보고 똑같이 나를 지금 불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불쾌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하는데 내 몸, 그 사건을 억셉트하는 내 몸의 에너지를 갖다가 바꿔놓고 나면 똑같은 사건이나 조건에서 완전히 다르게 봐요. 이런 경우들은 되게 많이 봐요. 되게 많아요. 되게 엄청 많아. 저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치료의 기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기질을 맑게 하고 내 기질이 건강해지면 어떤 조건에서도 건강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어요. 자, 어제 우리 아들이 같이 가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김영만? 달인? 누구죠? 달인. 그 사람이 무슨 촬영을 하다가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었나요? 아세요? 어디서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그럼 어때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지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어떤 반응들을 그 사람이 할까요?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막 좌절되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비행기 면허증을 땄대요. 오히려 비행기를 못 쓰는 면허증을 땄대요. 그게 아마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이게 기회다 그래서 비행기 면허증을 오히려 땄대요. 그래서 아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도 내 기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과 다른 감정과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식으로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협태산 얘기하면서 제한적인 신념, 나는 안 될 거야, 난 이거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라는 것들도 이 막힌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힌 에너지에서. 그리고 불안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되게 맑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거 넣어놨는데 이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뭔가 얘기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까 한 얘기예요. 근데 청탁 이것들이 저렇게 뭔가 막히고 불안정해서 흐려지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고 한의학에서나 여기 이 선생님은 그리고 그 경락심리 치료에서도 뭐 보통 이제 그 원리로 이해를 하면 경락심리 치료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에너지에서 느낌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생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면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요.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자, 저기 빨간 옷 입은 대만 학생. 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운동하면 그것도 방법이야. 그것도 방법이야. 왜냐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도 일리 있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거는 기지를 맑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형태만 안다 그러면 불안정한 에너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안정시키고 지워주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도 얘기가 돼. 이걸로 하면. 운동하면 기운이 소통되면서 에너지가 안정되잖아. 응?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알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치과에서는 항상 이 에너지 상태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너지 상태들. 에너지가 도대체 그 에너지가 뭐야? 그 기운이 뭐야? 도대체 어떤 에너지인데? 이렇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냥 해주면 돼. 그냥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그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오리진이 되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생각들을 좀 쉽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되게 쉽게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암침법으로 이것들을 하는 거는 사암침법이라는 제가 논문에도 썼어요. 근데 그 초점이 자꾸 흐려진다고 너무 이만큼 써놨었는데 조금 줄이라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써놨거든요. 근데 뭐냐면 기지를 바꿀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뭐든 상관없어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사암침법이 에너지를 다루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침법으로는 사암침법이 굉장히 쓰기 좋은 거예요. 춤, 음악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요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싱잉볼이에요. 관심 갖고 있는 건 싱잉볼인데 괜찮아. 콜라보도 가능해. 콜라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뭐냐면 자, 똥을 던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똥을 던질라 그러면 그러니까 똥을 던질라 그러면 내가 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똥을 던져.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질이 탁해져 있을 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응?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막
막 비난을 하고 막 뭐라고 날 몰아붙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나한테 막 그런다. 그러면 똥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똥 가진 사람이야. 똥 가진 사람. 똥 가진 놈이 똥 던질 수 있잖아. 똥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똥을 던지냐고. 근데 그 똥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 거잖아. 내 선택이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똥을 갖고 있을 때 그 똥을 받기가 되게 좋아져요. 근데 이제 내가 좀 건강하고 맑아 있으면 그 똥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해 나가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좋아요. 치료자들도 그렇고 계속 증상만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 증상만 따라다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치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까 이 기질이 탁해졌는지 안 탁해졌는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래도 건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안 드러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역지사지.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받기 싫은 거, 남도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남도 하고 싶어 하는 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기질들이 아직 너무 탁하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신에 대해서 여유로울 줄 알아야지 저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하면 굉장히 방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기질이 탁해졌어? 아니면 탁해진 상태야? 안 탁해진 상태야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살아달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달라는 게 특히 남편, 아내, 그다음에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 뜻대로 살아달라는 게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들을, 가까운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저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오늘 제가 이 프린터가 잘못돼가지고 이걸 못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그 마음침법에 뭐 자기사랑 10가지 길잡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외계인 보듯이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면 뭔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처럼 생각하겠지. 다 다르다니까 기질이. 나 보듯이 볼 수가 없어. 나랑 완전히 다르게 느낀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화라는 것들을 해볼 텐데 기화에서 해보면 기화 치상이라는 걸 해볼 텐데요. 기화 같은데 치상 가보면 사람마다 똑같은 감정에 대한 에너지들이 다 틀려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되게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르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너무 사족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다루는데 지금처럼 초점을 그런 식으로 탁한 기질에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울 이런 경혈점들을 누르거나 경혈점들을 이렇게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한의원에서는 침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바꿔주면 이 감정과 그 증상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맑아질수록 얘가 이런 기운들이 안정돼서 얘가 맑아질수록 얘도 같이 맑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자신과 저 사랑은
저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나와 타인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중을 둔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미루어서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본 만큼 남한테 그 먹은 거에 대해서 초콜릿 내가 초콜릿을 먹어보지 않고 남한테 초콜릿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태도, 이해와 사랑,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타인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됩니다. 뭔가 타인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그냥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좀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덜 그러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들을 그럴 수 있게 기질을 맑게 만들어주면 돼요. 기질을 맑게 만들어주면 돼요. 네. 자, 이런 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다. 이 도표들이 궁금하시면 제 논문이 있어요. 박사 논문 있거든요. 논문을 보시면 이 복잡한 도표들에 대한 설명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율곡심성론에 기반한 삶 정신치료의 개발이라는 박사 논문이 있고요. 또 석사 때는 주로 EFT라는 그 경락심리치료로 가지고 임상 연구를 주로 했고, 그래서 박사 때는 이제 마음침법을 가지고 그 임상 연구하고 이렇게 이론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기질대로 살아가고 우리 기운대로 에너지대로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고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기질대로 또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현재 내 삶이 뭔가 힘들다 라고 여겨지면 그냥 그거는 내 기질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그냥 세상일 뿐이라고. 내가 보는 삶에 대한 그 태도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네, 맞아요. 기질을 맑게 해주면 돼. 네. 단순하다고. 기질을 맑게 하고 뭔가 기질을 맑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막 가르쳐줄 거. 스스로 어떤 탁해진 기질들을 맑게 하는 방법, 맑은 기질들을 더 맑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평소 때 계속 자기와 자신을 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 되게 좋은 태도를 기르는 방법, 좋은 에너지를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 가르쳐줄 거 그냥 계속 하면 돼. 그러면 기질들이 맑아진다고.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그 맑아진 기질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경험이죠, 실제로는. 네? 자, 삶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 절대 없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은 일. 근데 내가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이 태도는 맑아질 수 있어. 이 기질은 맑아질 수 있어. 근데 그 맑게 만든 그 태도가 뭐냐면 그 유학 심성론에서 또 똑같이 다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타고난 건강한 기질대로 살면 행복해.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네,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기독교분 계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기질대로, 달란트대로 잘 살아가면 되게 행복해져. 맞지? 네? 그러니까 실제 기질은 되게 중립적이에요. 그냥 그런 에너지를 타고났을 뿐이잖아요. 좋다 나쁘다가 없다고요. 그냥 그런 에너지를 타고났을 뿐이라고. 그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화내고 막 투닥거리고 막 이러면 내가 그러면 내 그 기질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질. 내가 가지고 타고난 기질. 기질이라는 건 여기서는 뭔가 나중에 이제 양정해 보시면 알거든요. 양정 과정이라고 좋은 기운을 내가 타고난 기운을 기르는 과정을 해보시면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뭔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기질들이 드러나기 힘들다고. 건강한 거는 내가 그 기질을 잘 더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본성을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도 마찬가지예요. 역지사지. 내가 역지사지하면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트러블들도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을 테고. 맞아요. 체질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똑같아요. 네. 체질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체질에도 자기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체질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런 케이스들은 그 기질들이 너무 과항진돼서 나쁜 기운, 사기로 발전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질들이 건강할 때, 그냥 그대로 드러날 때는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살면서 그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되게 완벽하게 내 기질에 맞게 그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항상 아까 말한 이거 뭐야? 이 사랑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탁해지고 그 맑아지고를 반복하면서 내 기질대로 살아요. 내가 스스로를 삶의 경험들이 내 기질대로 뭔가 이것들이 됐을 때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고 내 기질과 반대가 되거나 내 기질을 해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단맛을 되게 좋아해. 근데 우리는 달고 고소한 맛을 갖다가 우리가 먹으면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고 쓰고 짠 맛들을 갖다가 먹으면 우리가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단맛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것들을 타고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 이런 단맛, 달고 고소한 맛을 하는 그 긍정적인 경험들, 그다음에 쓰고 짠 맛들을 경험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 기질들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이기도 하고 또 좀 더 그렇게 이렇게 맑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이 되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쭉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 네. 뭐 네. 일단은 기질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 기질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치료의 치료 목적은 맑은 기질과 우리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타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만 너무 많은 것들도 실제로는 자신을 되게 보잘것없이 여기고 타인에 대한 사랑도 이거 불건강하다고 봐요. 불건강하다고. 그리고 나 자신만 막 이렇게 위하고 타인을 되게 뭔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굉장히 불건강한 거지만 뭐냐면 실제로는 그거는 부정적인 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타인에 대한 태도가 나에 대한 태도라니까요.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게 꼭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타인에
갖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똥 가진 사람이 똥을 날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제 그런 나만 위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것들이 뭔가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방어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위협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기질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음법은 굉장히 사회 문화 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치료 자체가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타인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법의 목표는 불편한 경험이 어차피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원래 갖고 있는 되게 건강한 나의 원래 기질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원래 기질들을 비춰주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기질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잘 겪어 나가냐에 따라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지 않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에 더 목표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마음침법의 어떤 것들을 잘 겪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어봐요. 예전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랑 이렇게 아픈 거를 이렇게 겪고 이런 것들을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랑 나중에 이 힘든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살았던 삶이랑 이런 힘든 일을 잘 겪어내고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실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결국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되면서 살아가는 삶이랑 어떤 이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은 것 같냐 이렇게 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좀 더 내 삶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마음속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자, 이거는 자, 우리 나쁜 기질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쁜 기질들. 자, 우리 나눠준 진단표 같은 거 있어요. 네, 이거 설문지. 네, 자, 여기다가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뇌종양, 화상. 이건 사건이자 조건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건 사건이자 조건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는 세상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야. 모든 사건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이지 그거는. 응? 내일 소풍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생각이라고. 근데 그냥 비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났다고. 근데 어쨌건 간에 조건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생각과 감정들이 붙죠. 네. 자, 이 조건은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이건 사건일 뿐이야. 사건, 조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붙는 이 감정, 생각, 느낌 같은 것들을 다루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면 얘네들이 같은 조건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에너지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윗줄에는 사건을 적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적어도 돼요. 그냥 우리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건만 적어보세요. 사건만. 아무 사건이나 하나, 사건만. 자, 그냥 남들은 못 오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뭐. 버스 아저씨가 버스 타려고 하는데 막 뭐라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러면 버스 아저씨 폭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그냥 폭언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사건을 적고 자, 그 밑에 그거에 대한 감정을 적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인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 느낌과 감정이에요. 느낌과 감정. 느낌과 감정이 사라지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느낌과 감정은 기질의 기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이렇게 기운에서 바로 느낌이 나오고 느낌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네. 감정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자.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네. 상황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 밑에 감정. 어떻다. 근데 마음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상황을 몰라도 돼요. 조건을 몰라도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 환자들한테.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을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니까요. 그게 어떤 그 사건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 조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느낌이 어땠어요?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네. 자, 사람을 떠올려도 되고 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뭐 어때요? 라고 이렇게 해봐도 되고요. 네.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여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되게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자, 그거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네. 일단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되게 안타깝고 또 공부하고 갈 걸 후회했고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아쉽고 뭐 이런 건가요? 네, 좋아요. 네. 그런 걸 쓰시면 돼요.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아쉽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가면 더 이것들을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네. 또 여기 우리가 필요한 건 압박감이야. 압박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이 조건들이 우리는 이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건들에 매달리는 순간에 이 조건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들과 어떻게 싸워? 그래. 힘들다고 그러고 생각들과 싸워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그런데, 이걸로 들어가면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압박감이라는 거죠. 응? 압박하다, 압박감. 뭐 압박감 어떻게 느껴질까요? 압박감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미루고 싶다. 겁난다, 겁난다, 겁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겁난다. 겁난다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겁난다. 그렇죠? 그 겁나는 느낌이 어때요? 조마조마한 느낌이에요. 초조하고 뭔가 아슬아슬하고 뭐 이런 느낌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 실제로는 저쪽에서 우리 한의학 쪽이나 동양적인 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아슬아슬한 느낌들이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만들어낸 이런 아슬아슬한 느낌들이 더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느낌들을 사라지게 하면 좀 좋아지는 거죠. 다른 것들이. 네. 그리고 그게 좋아지면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체해요. 대부분. 더 건강한 생각이나 감정들로 그냥 저절로 대체돼요. 네. 그것들 그래서 키워보기도 하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다들 적으셨나요? 네. 조금 더 감정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좀 더 나아요. 느낌에서. 자, 슬퍼라는 거는 생각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생각에 가까운 감정. 느낌에 가까운 감정은 슬퍼 앞에다 무슨 성형사가 붙으면 좀 돼요. 슬퍼를 갖다가 앞에다가 슬픔에 대한 걸 갖다가 앞에다 뭔가 형용사를 붙인다 그러면 어떤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까요? 뭔가 어떻게 슬퍼라든가 뭐 어떤 슬픔이라든가 되게 답답하고 막막한 슬픔이라고 하면 답답하고 막막하니 오히려 이 에너지에 더 가깝다고. 슬픔의 에너지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몇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옆에 몇 정도 되는지 쓰는 데 있죠? 쓰는데. 네, 거기다가 몇 정도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건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어떤 감정? 화가 나고 답답하다. 네. 화가 나는 걸 좀 더 잘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우라가 치민 것도 있을 테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억울함에 가까운 거죠. 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다. 또 막막하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막막하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게 오히려 그 화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0은 완전히 편안한 거. 10은 막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되게 심한 거. 8. 오, 엄청 큰 거네. 8인데 8 거기다 적어보세요. 8.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옆에 8이라고 적어보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한 이게 심성정의 일로설이라는 그 율곡 선생님의 어떤 학설이에요. 학설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의라는 거는 이거 thinking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실정에 기반한 생각. 그래서 이게 되게 율곡 선생님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실정에는 거짓이 없지만 생각에는 거짓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우와 이거 뭐지 막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생각은 이것들 자꾸 왜곡시키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서로 말싸움이 되는 거야. 한편으로는 계속 그게 말싸움이 돼요. 서로 방어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말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생각.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나타내는 느낌들이 저 사람이랑 나랑 틀린데 서로 나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그냥 이거 가지고 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이 느낌.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 뭐 답답하다 이 느낌. 그리고 뭔가 아까 여긴 뭐였죠? 아쉽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여기는 뭐 조마조마하다는 그 느낌 가지고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가져오는데 이렇게 feeling 그 다음에 이모션이야. 이게 뭐냐면 feeling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모션인데 feeling은 약간 에너지에 더 가까운 이모션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의 이모션은 약간 생각에 가까운 이모션이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분노. 분노라고 하면 그게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색깔이에요? 분노. 붉은색. 분노라고 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자, 어떤 붉은색이에요? 여기는 어떤 붉은색이에요? 선홍색. 틀리다니까? 보통 붉은색을 생각해서 틀리다고. 이렇게. 근데 둘은 같은 빨간색. 그랬으니까 같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자기 빨간색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서로 자기 빨간색이라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틀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면 분노를 그러면 온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온도일까요? 뜨겁다. 여기는 80도씨? 네, 여기 몇 도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8도. 자, 분노 그러면 온도가 어떨까요? 매우 뜨겁다. 어느 정도 뜨거워요? 데일 정도로 뜨겁다. 네. 자, 여기 분노 그러면 여기 정 원장님 분노. 저희 한의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이세요. 네. 분노 그러면 어느 거? 폭발하는. 다 틀리다고 다 틀다. 근데 분노 나 화났어. 그러면 다 내가 화난 것처럼 남이 화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리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이해해주면 이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더 화가 수그러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자 가진 화가 나는 감정에 공통적인 게 있지만 각자의 기질에 맞게 반응하는 분노는 틀린 거야. 예를 들어서 슬퍼. 세월호 사건. 슬프잖아요. 네. 그 슬픔, 세월호 사건의 그 슬픔을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온도는 어떨까요? 100도 넘는 거? 그러면 저기 색깔은 어떨까요? 색깔이 아니라 색깔 온도. 그다음에 감촉. 만져본다 그러면 거칠고. 자, 세월호 사건. 여기 세월호 사건. 여긴 잘하는 사람이라서. 저기 세월호 사건 하면 어떨까요, 색깔이? 슬픔의 색깔이. 회색. 틀리다니까.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떨까요? 아주 차가워. 반대라니까. 그리고 또 감촉.
안 해도 돼. 얼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다. 사람마다 되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잘 알아줄수록 우리가 기질에, 기운, 에너지에 더 가까이 가면서 이것들 다루기가 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루기가 훨씬 더 좋아지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색, 크기, 무게, 감촉, 온도 이런 식으로 차가운 분노도 있어요. 차가운 분노. 차가운 분노. 더 무서워. 화라도 내면 덜 무서운데 화는 내긴 내는데 굉장히 사람이 냉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늘해지면서 이렇게 확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분노가 느껴지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자, 그러면 내 거 가지고 해보세요. 내 거 가지고 있는데 내 거 밑에 보면 여기 잠깐 빌릴게요. 네. 밑에 보면 여기 기와치상이라고 있어요. 기와치상. 여기에 온도, 감촉, 모양, 색깔, 무게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써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여기 이 아쉬움은 어떨까요? 온도가 어떨까요? 보통은 온도 먼저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온도가 먼저 가는 게. 좀 차갑다. 시원하다. 차갑다. 네. 그리고 또 뭐 색깔. 감촉부터 갈까요? 감촉. 내가 그거를 미술 작품을 만든다. 내 마음을 갖다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색깔은? 무게가 있을까요? 무겁다.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해주는 에너지의 상태에 내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해주는 거죠. 네. 다 되셨나요? 여기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색깔에 뭐 어떤 온도에 네.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온도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생각이 안 나. 안 써도 돼요. 모르겠으면 안 써도 돼요. 네, 억지로 만든. 80도 정도? 되진 않을 정도예요. 되진 않을 정도. 네, 그리고 까칠하다. 그리고 각져 있고. 주황색이고. 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 감정에 좀 더 깊이 있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깊이 있게 내 감정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접근하면 내가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어떻게든 조치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좋아요. 네. 다 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목표는 다 정했어. 목표는 내 에너지 상태가 내 불편한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많이 접근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뭔지 알았어.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미 내 머리가 내가 거기에 이렇게 충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돼요. 초점을.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이 감정이 아니면 이 뭔가 이렇게 기화시킨 감정이 이거 기화라 그래요. 에너지로 변화시켰다. 기운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기화라 그래요. 기화라고. 근데 그래서 이 기화시킨 감정이 내 몸 안에 어디엔가 있다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어디엔가 있다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어디엔가 있다 그러면 머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있대. 손가락이. 정말로 손가락이. 되게 황당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치면 돼요. 네. 자, 어디 있을까요? 목에 이렇게 있어. 목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 네. 혹시 여기 목 걸린 것 같은 이런 느낌들 평소 때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반응들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 여기. 내 몸 안에 어디 있는 것 같아?
어깨. 꼭 대답을 억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슴이나 심장 쪽에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생각하면 돼. 네. 저기는 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소화기가 좀 안 좋지 않아? 원래?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약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화기 쪽에 있는 감정, 배에 있는 감정들을 자꾸 해소시켜주면 오히려 마음도 좋아지고 내 몸에 있는 증상들도 같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가기도 해. 거꾸로 가기도. 나중에 할 때 그 몸에 있는 이 아픈 거 있잖아요. 아픈 거를 에너지 상태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감정으로 가기도 해요. 오히려 감정 거꾸로. 지금이랑 거꾸로 가기도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 치료하거나 좀 이렇게 난치병 치료들을 할 때 또 다른 방법들의 어떤 그 방법론, 치료 방법론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게 아주 예전부터 쓰던 방식들인데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마음치료법의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을 같이 다 다룰 수 있게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정심주 호흡이랑 이제 기운 6장의 기운 열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심주 호흡은 기운 순환 호흡은 자 하여튼 이렇게 또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환시키는 거다. 자 편안하게 앉아서 근데 이렇게만 앉지 않으면 돼. 이렇게만. 왜 이렇게만 앉지 않아 가게?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이거는 긴장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슴을 펴고 앉으면 돼요. 네, 편안하게 가슴을 펴고 앉아서 자 천천히 호흡을 해봅니다. 네, 자 들이쉬고 자 내쉴 때 하로 하세요. 뭘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후 해보세요. 후 이게 안에서 막혀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내쉬면 이게 안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가요. 잘. 그래서 자 들이쉬고 내쉴 때 5실 동안 내쉬는 거예요. 자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내쉬면 끝까지 못 가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내쉬면 돼요. 천천히 편안하게 천천히. 자 들이쉬고 자 하나 내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배와 가슴에다 같이 손을 대보세요. 배와 가슴에 같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복식 호흡은 배만 뿔뚝뿔뚝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몸 전체로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처럼 몸이 부풀었다가 줄어든다. 근데 되게 힘들어.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버릇이 안 돼,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의원에서도 뭐냐면 환자들 치료할 때 보면 이 호흡이 역전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뭔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몸이 찌뿌드할 때 호흡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되게 몸이 편해지고 그리고 뭔가 호흡을 제대로 한번 환자분한테 연습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치료 효과가 확 좋아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호흡이 순환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 대고 자 들이쉴 때 같이 나오는 거 같이 들이쉴 때 같이 나오는 거. 자 들여보세요. 시작. 들이마셔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쪼그라드는 거. 하나, 둘, 셋, 넷, 5. 자 근데 이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하면 과호흡이 와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자 들이쉬고
자,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야. 기운을 순환시키는 이 힘을 내가 아픈데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아픈데 우리 아까 어디 머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 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깨에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불편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 기화된 그 느낌들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자, 들이쉬고, 자, 내쉬고, 자, 들이쉬고, 자,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진료실에서 갑자기 그냥 뭔가 좀 마음이 좀 불쾌해지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막 이럴 수가 없잖아.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천천히 호흡을 한번 하고 나면 이게 훅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이 되면 이게 더 훨씬 빨리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가슴으로 이게 호흡이 깊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코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호흡이 깊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네, 호흡에 관련된 얘기 하느냐고. 자, 그래서 지금 정심주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를 뜻해요. 내 아픈 그 감정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 그런 집중하고 있는. 그거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치료작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고요. 하나는 그거 자체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살펴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살펴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지켜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6장 기운 열기, 6장의 기운 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뒤에 합곡후계 기운 열기가 나오는데요. 6장 기운 열기가 합곡후계 기운 열기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순서를 바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는 표 보세요. 표. 책받침 보면 네. 자, 잠깐만요. 책받침과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쓰면 돼요. 책받침과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쓰면 이거는 목표와 상황 체크를 계속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거거든요. 이분이 이걸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걸 보면서 따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서 따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양정 있나요? 양정? 양정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양정기가 여기 있구나. 아이고, 이거 간호사분이 잘못 하신 모양이네요. 이게 거기도 양정 있죠. 거사와 양정이 이게 잘못했네. 나 당연히 잘 했을 줄 알고. 거사가 있으면 한쪽이 거사면 한쪽이 양정으로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잘못 하신 것 같았네요. 네, 원래 이게 앞뒤에 한 판이 앞뒤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뒤에 서로 반대되는 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만 그냥 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 한번 해보시고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냥 올려드린 거 쓰시면 돼요. 프린트해서. 자, 6장의 기운 열기는 진무택이라는 병인론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그분 책에 보면 그분은 모든 질병을 다 굉장히 옛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모든 질병을 다 되게 시민적으로 봤어요. 마음에서 기인한 거다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 책에 보면 외부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먼저 오장이 먼저 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스트레스가 오면 5장의 에너지가, 실제로는 6장이죠. 6장의 에너지가 먼저 흐트러지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먼저 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야, 여기 이 뭐죠? 이 몸통하고 팔하고 붙는 이 안쪽에 보면 약간 그 느낌이 이상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네. 느낌 이상한 곳 있어요? 자, 여기는 폐장에 해당하는 거고. 자, 여기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 끝에, 쇄골 끝에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거기 신장 자리가 있어요. 신장, 키드니. 이렇게 붙으면 여기 쇄골 끝이에요. 쇄골 끝. 이 안쪽. 여기에 보면 신장 자리가 있어요. 자, 신장 자리. 근데 저걸 엄청나게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가지고 눌러야 될까요? 안 그래. 왜냐하면 우리 그냥 그 근처 그냥 눌러주면 다 같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막 3개가 손가락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무르기 때문에 대충 다 눌려. 그러니까 자, 거기.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아니, 요 밑에 보면 여기랑 요 명치랑 요 사이에 있는 요 점이 심포에 해당하는 점이에요. 심포. 그 사람 참 심포 더럽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가슴과 그 감정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심장의 기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자, 여기 화병의 진단처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풀어주기도 하고. 많이 아파. 몸이 많이 결려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네,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는데.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거걸. 그냥 명치 위쪽은 그냥 눌러도 되고요. 실제 원래 다리는 명치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거기를 명치나 아니면 명치. 좀 시원한 곳이면 돼. 시원한 곳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시원한 곳에 뭉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거기가 간장 자리예요. 간장. 응? 간장 자리. 그리고 옆에 끝에가 이쪽 옆으로 이렇게 갔을 때 끝에가 여기는 비장, 소화기 자리. 근데 이걸 일일이 외워서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게 쌍디귿이에요. 쌍디귿. 뭐냐면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을 가슴을 만져보세요. 자, 만져서 이렇게 한쪽 손으로 다른 쪽, 또 이쪽 손으로 이쪽 할 거예요. 자, 한쪽만. 자, 여기서부터 자, 디귿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쇄골 끝까지 가. 쇄골 끝까지 갔다가 쇄골 끝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자,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밑에까지 명치까지 갔다가 명치에서 옆으로 가. 이렇게 지압하면서 옆으로. 네. 이렇게 하면 다 건드려졌잖아. 자, 여기서 디귿 생각. 디귿. 자, 여기서부터 바른 쪽도 해보세요. 바른 쪽도. 네. 안 잊어먹게 하려고 뭔가 계속 술을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봐요. 끝까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 다시 이렇게. 네. 자, 이러면 이렇게 해서 5장, 실제 6장이 그 스트레스로 뭉친 것들을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기질들이 안정이 되는 경향들이 생겨요. 이것만 해줘도 되게 좋아요. 예전에 되게 신기했던 일화는 자주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거 개발했을 때 얘 효과가 있나 하고 막 테스트 해보고 다닐 때였는데 어떤 환자분이 갔는데 여자 환자분인데 배를 이렇게 복진을 하려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못 만지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도 남이 내 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대요. 평생 동안.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투지가 막 올라오자. 투지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이 투지가 올라오자. 그래서 이 6장의 기운열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이
마사지기 있어요. 마사지기. 여기 핸드 마사지기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압하듯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주고 아까 기운순환 호흡 몇 번 하고 그랬더니 슬쩍 배를 만져봤거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막 그때 막 제 배를 처음 만진 분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이거 좀 이상하다 막 이러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중간에 뭔가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돼야 되는데 중간을 탁 카트해 버리니까 더 이상 불안정한 에너지로 인한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불안정해지면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불안정해지려고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불안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불안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할게. 자, 합곡, 후계. 합곡, 후계. 여기는 기운을 뚫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어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되게 많이 쓰는 혈자리인데 어혈을 제거해서 많이 쓰는데 몸의 어혈을 제거하는 데 많이 쓰는데 마음의 어혈도 그냥 같이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혈이 맺혔다 그럴 때 보면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으면서 뭐 교통사고 막 나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보통 어혈이 생겼다고 보잖아요. 근데 마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혈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운을 풀어주고 어혈을 풀어준다. 기운을 뚫고 어혈을 풀어준다. 그래서 기혈을 순환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이거는 육장을 열어주는 거고 이건 기혈을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누구 손이게 이거? 제 손. 제가 진료실에서 찍은 손이에요. 진료실에서 찍어가지고 만든.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뼈랑 이 뼈 만나는 곳 안쪽을 이렇게 해서 하면 잘 안 느껴져요. 쭉 펴서 하면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힘 빼고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게 아픈 점이 있어요. 아픈 점이. 응? 자, 이거를 같이 누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낀다, 이렇게 낀다. 네, 끼워서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그러면 아픈 점이 있어요. 자, 거기를 눌러준다. 그리고 어혈을 제거하는 거 여기를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풀어주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정심주 호흡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운순환 호흡과 내가 아까 어깨, 배, 여기 머리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 천천히 정심주 호흡을 기운순환 호흡을 하면서 이거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 자,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들이쉬고 자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들이쉬고 자 초점 맞추고 자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네 느낌들이. 자 반대편도 해보세요. 반대편도. 자 들이쉬고 자 내쉬고 호하 들이쉬고 자 내쉬고 하 좋아요. 네. 자 질문 몇 번 하면 될까요? 6장 6장기 기운 열기 이거 몇 번 하면 될까요? 몇 번 하면 될까요? 몇 번 하면 될까요? 저기 몇 번 하면 될까요? 이거랑 이거 몇 회 하면 될까요? 몇 번? 5번? 왜 5번이에요? 왜 5번?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 본인이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했더니 더 좋더라. 그러면 이거 많이 하시면 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를 누르면 더 많이 편안해지는 점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를 좀 더 자극해주면 돼요. 저는 여기가 좀 많이 반응이 오거든요. 이쪽이.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잘 편안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사건마다 약간 틀리기도 하고 감정마다 틀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내가 어떤 편안해지는 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좋으면 이거 여러 번 하시면 되고요. 이게 좋으면 이거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좀 하시면 돼요. 네. 자, 아시겠죠? 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어깨에 있는 그 느낌들은 어떤가요? 그 감정은 지금 아까 몇 정도였고 지금 몇 정도일까요? 7 정도였는데 3, 4 정도로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 느낌이 있지. 이 느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네. 여기는 맨 처음에 몇 정도였어요? 8? 되게 그랬네. 자, 지금 몇 정도 됐나요? 5 정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뭔가 효과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구조 자체가 마음씨법 구조 자체가 쌓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이렇게 그물처럼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여기는 좀 어떠세요? 네? 아, 원래 편하셨었나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양정에서 좀 편한 기분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걸로. 네. 네. 네, 좋아. 여기는 어땠나요? 지금 어떤가요? 기분이? 네. 몇 정도였는데 몇 정도로 떨어졌나요? 아, 4점 정도로? 그것만으로도 좀 편하던가요? 그것만으로 좀 편하던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후계. 여기 이렇게 그 선 있죠? 이렇게 손금 바로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꼭 이렇게 정확한 점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안 그래. 왜냐하면 두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다 맞아요. 대충 다 맞아. 네, 네. 여기 대충 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죠. 네. 여기는 좀 어떠신가요? 여기는 좀 어떠세요? 5몇 정도였는데 몇 정도? 8이었다 지금 3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들이 변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맨 처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신기한 거야? 엄청 재밌네 막 해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신체 증상을 다루다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와이프 친구가 이빨이 너무 아프다고 토요일날 저녁 때 절 부른 거예요. 침을 놔둘 수 있으면 놔달라고. 당장 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씨 궁금하잖아.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니까 아니 뭐 해보고 안 되면 침 넣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막 해봤더니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계속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을 했죠.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이빨이 썩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게 안 아파질 수가 있냐고. 이빨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냐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진통시켰으니까 좀 본인이 해보다가 날 밝으면 어딜 가던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일 웃겼었어요. 이빨이 그 막 앞으로 안 아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이 지우개를 왕창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제가 제 석사 때 전공이 EFT라고 그랬잖아요. 석사 때 전공이 EFT라서 EFT에 관련된 임상 실험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한동안 계속 쓰기도 했었었는데, EFT는 우리는 이제 육장 열기는 6가지 장기 아주 중요한 메인 올건 6가지를 풀어준다고 했다 그러면 EFT는 14경락을 다 풀어줘요. 12경락에 인맥, 동맥까지 14경락. 육장, 육부의 인맥, 동맥까지 14경락을 다 같이 풀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그림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얼굴 부위하고, 네, 몸통은 마음치법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몸통은 6장기 기운 열기 하고, 그리고 이게 손가락마다 풀어주는데, 손가락마다 풀는데 이거 유튜브에 다 나와요.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자, 한번 해보죠. 자, 눈썹 안쪽, 네, 눈썹 안쪽. 여기도 하기도 해요. 여기 100회를 하기도 하는데, 100회를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거든요. 100회를 두드리기도 하는데, 네, 뭐 두드려도 되고 빼도 되고. 아파요? 네, 많이 아프면 잘 주물러 주세요. 거기가 많이 막힌 거야. 많이 막힌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여기 눈썹 안쪽을 주물르거나 두드리거나, 네? 지압을 하거나 두드리거나, 두드리거나. 자, 열 많이 받은 사람은 여기 침 나가지고 좀 기운을 빼기도 해요. 좀 스팀 좀 나가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눈 옆에, 눈썹 옆에, 이쪽이죠, 눈 옆에. 자, 그리고 눈 밑에 여기 승흡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위경에 승흡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인맥 동맥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코 밑에, 입술 밑에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준다. 아니면 두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복잡하잖아. 우리 복잡하면 다 단순화시켜. 뭐냐면 이렇게 팬더처럼 여기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두드린다 생각해. 동그랗게. 자,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두드려. 아니면 주물러 그냥 주물러 그냥 동그랗게 주물러. 예? 그리고 여기 눈썹 코 밑에, 입술 밑에 여기 이렇게 두드리거나 주물르거나, 두드리거나 주물르거나. 응? 쉽죠? 팬더처럼. 팬더 생각하면 팬더. 눈 감으면 팬더 생각하면 팬더처럼 이렇게 양쪽. 그리고 이건 육장 기운 열기는 여기서 또 쌍디귿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급 시에는 10손가락을 다 따잖아.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 실제로 그게 말이 되는 게, 한의학에서 실제로 그 구급혈이 10손가락 안에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혈자리들이 이렇게 정혈들이라고 해서 혈자리들이 있는데 외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쉽게 그냥 외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손톱의 양쪽 살, 자,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양쪽 살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 자, 세 번째 손가락, 자, 네 번째 손가락, 자, 다섯 번째 손가락. 자, 다시 반대편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보니까 되게 통통하네요. 자,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자, 다섯 번째 손가락. 네. 이게 끝. 이러면 14경락을 다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 전체에 막힌 에너지들을 갖다 한번 쫙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심호!
왜냐면 우리도 침 놓고 나면 침 놓고 심호흡하는 걸, 이 기운순환 호흡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침 놓고 기운순환 호흡을 하면 이 침 기운이 더 몸에 많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이게 추동시키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심호흡, 자 심호흡이 아니라 기운순환 호흡. 자 천천히 기운순환 호흡 한번 해보세요. 기운순환 호흡. 자 하. 자 다시 한번. 자 풍선이 됐다. 풍선이. 하. 자, 지금 어떠세요? 지금 아까 감정 잡은 거는 어떤가요? 맨 처음이랑 어떻게 변했나요? 6 정도였는데 2 정도로 변하는 거죠. 네. 여기는 3이었는데 0으로 됐다. 야, 0 되기 만만치 않은데 여기 박수 쳐줘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일리 있죠. 일리 있죠. 기질이 탁해지면 나쁜 감정이 나타나고 기질이 맑아지면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데 기질이 탁해졌을 때 이 기운들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 소통시켜주는 혈자리들 눌러줘서 기운이 소통되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더 긍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에 대해서. 김병만이 똑같은 사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삶의 어떤 기회로 삼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김병만과 비슷한 그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이 과정들을 겪어내게 하나. 그리고 이 과정들을 갖다가 겪으면 내가 더 성장해져 있겠지. 내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맑은 기질이야. 그래서 우리 5가지 믿음, 10가지 길잡이 이런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기운을 맑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들 하는 실수들, 많이들 하는 기질이 탁해지게 만드는 많은 생각들, 되게 흔한 생각들을 확 뒤집어 놔가 슬라이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내가 이 관심 가진 게 여동생 친구, 여동생 와이프 친구의 이빨 아픈 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체 통증에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참. 고전에 좀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침 치료할 때에는 우리 이렇게 혈자리 누르잖아요. 혈자리 누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침 치료할 때를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축약시켜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침 치료할 때에는 이렇게 이런 거 대신에 침을 거기에 맞게 에너지를 바꾸는 침을 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까지는 다 똑같고 육장열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침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육장열기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맞게 그리고 이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맞게 침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육장열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운순환 호흡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침 치료할 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뭔가 좀 그럴 땐 더 디테일하고 약간 강력해지는, 더 강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단점은 이렇게 의료기관에 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의료기관에. 집에서 당장 급한데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 그리고 맨날 하루에 2-3번씩 와가지고 침 맞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럴 때는 이런 셀프 힐링
기법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는 몸의 증상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빨 아픈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적용했을 때 그게 확 좋아져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디 통증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디?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자, 이렇게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한 상황이랑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 다룰 때 상황이나 조건이랑 똑같다고 봐요. 구조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감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감정을 지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구조에서 어떤 통증들이 나타나면 이 통증들을 지우는 거예요. 어깨가 아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아픈 게 어떻게 아프세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아프세요? 탁구 칠 때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지금 움직일 때 아프거나 지금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이렇게 돌릴 때 어떻게 아프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묵직한 통증. 묵직하다. 이렇게 되게 무겁게 느껴지세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묵직한 느낌이 들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해. 그 부정적인 감정 다루는 거랑 똑같이. 왜냐하면 어차피 에너지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신체적 통증도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냥 그걸 같이 안정시켜주면 그것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기화를 시켜요. 그 무거운 느낌 있잖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무겁고 뻑적지근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갖다 만약에 뭐 온도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면 색깔이나 아니면 감촉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온도로 얘기하면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다음에 감촉은 날카롭다. 날카롭다. 그리고 울퉁불퉁하다. 딱딱해요. 딱딱하고 날카롭고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있을까요? 뜨겁고 색깔이 빨간 색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해서 이거를 기화시킨 것들을 가지고 침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가치료 과정들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가볼 수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가 기운이 감정과 신체 반응들을 같이 나타낸다. 신에 이것들 같이 나타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에너지의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뜨겁고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딱딱한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짜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증나는 감정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 때 짜증나는 감정들이 짜증이 잘 나는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직접 다루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 짜증나는 그 짜증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뤄주면 이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신체 반응들이 좋아지는 경우들. 황당하죠. 황당한데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배운 기본적인 생리 작용들의 구조에서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짜증나는 것도 나타나고 변비통에 무겁고 뻐근한 걸로도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할 수도 있고 이걸 치료할 수도 있고 이걸 치료하면 이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걸 치료하면 이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좋아지기도 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설했어요. 중요한 내용. 아우 후련하다. 얘기해 놓으니까 성향이 뭔가 이렇게 뭐 알고 있으면 막 자꾸 뭘 알려주고 싶어하는 막 이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못하면 되게 답답해져. 되게 못하면. 그래서 자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많이 지나가가지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 최우성 선생님이랑 예전에 여기는 삼각동에 삼각동 같고 민재 선생님이랑 기존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것 같아요. 여기 최 선생님은 이쪽에서 이쪽에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침 치료까지 그냥 다 같이 치료하는데 필요하면 침 치료까지 같이 하는 걸로 여기는 이쪽에 여기 치료나 실습을 한번 원하시는 분, 네, 원하시는 분 여기 원하시는 분 여기 또 여기는 치료나 실습을 네 원하시네. 그래서 한 분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친한 사람끼리 하면 안 돼. 친한 사람끼리 하면 여기랑 심수민 선생님 일단 좀 심수민 선생님이 네? 아,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네. 지금은 괜찮아. 오늘 여기 오신 게 다 돌았어. 내 머리 그냥 막혔어. 오늘 되게 알찬 여기는 이쪽으로 가.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가보라고 외국 사람 아 진짜 아까 남아있어 얼마 이러다가 여기는 실습이나 이런 거 한번 안 해보겠어요? 그럼 몸에 대한 어떤 그런 왜냐면 해봐야지 나중에 경험을 할 수가 있어. 몸에 그렇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시는 어느 쪽이 안 되겠다. 종태가 나오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신머리에서. 여기 심수민 선생님 오면 거기 좀 해줘요. 그 예민하게 어떻게 나와요? 다른 하실 수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저거 있어요. 그 차트 있으니까 차트 필요한 사람. 설문지 차트 있으니까 차트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그럴 때 비어 있는 거 있어요. 비어 있는 거. 완전히 비어 있는 거. 나눠 가주세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 집중하고 뭔가
가야지.